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5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광복절입니다.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죠.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안타깝게도 감사한 마음을 잊곤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순국 선열에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보는 경건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8월 9일 윤익은 23대 경찰청장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정보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지난 2022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며 치안 총감인 경찰청장에 취임했는데요. 2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33년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윤익은 전 경찰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또 임기제와 동시에 이제 청문회 대상이 된 게 제가 13번째죠. 그 중에서 이제 임기를 채울 수 있었던 게 제가 4번째 이제 청장일 텐데 그만큼 아마 경찰이라는 그 일, 또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아마 역대 어느 청장이 못지않게 취임 전부터 또 청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로 38년째 제복을 입습니다. 이제 청장도 그만두지만 이제 제복 경찰관도 그만두는데 좀 제가 그때 당시부터 품어왔던 뭐랄까 이 경찰의 사명, 책임 이런 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청장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들께 어떤 경찰이 될지, 하나는 우리 14만 경찰 동료들한테 어떤 청장이 될지. 그래서 국민들과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들에게는 경찰 제복의 품격. 두 가지가 제가 청장으로서의 저의 나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격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저는 예를 들어 집회시위 현장이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들 같은 데에서의 법 질서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일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전세 사기, 뭐 보이스피싱,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투자 리딩방, 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 이런 하나의 민생을 해치는 이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이제 평온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또는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평온하게 일상을 사실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경찰의 역할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복의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관들이 어떻게 정말 자기 직업과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저는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하나가 경찰관에 대한 처우와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처우와 복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훈련 대개혁이라고 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각자 위치에 맞는 실력을 양성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정말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역할을 하자. 이 두 가지를 제시했고요. 구체적으로 꼽자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경찰관들한테는 예를 들어 급여를 그 제복 공안직에 맞게 인상해주는 공안직 기본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이 상위 직급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의 변경.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사후에도 제복 공직자로서 국립묘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국가적으로도 큰 아픔이었던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제일 힘든 일이었고 힘든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도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좀 아픔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 경찰을 포함한
국가적인 어떤 각 분야의 기관 또는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일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경찰을 포함해서 사회 각 분야가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또 사회 시스템이 그래도 한 단계 더 이렇게 정비되는 그런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18살에 이제 사실 이 제복을 처음 입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경찰관이라는 마음으로 살았고요. 돌이켜보면 37년하고도 절반, 한 38년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고향이 저를 서울에 가서도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명예롭게 24만 조직의 수장까지 책임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영광스럽고요. 아직 제가 그 이후에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을 보면서 또 저에게 어떤 책임과 역할이 주어질지 그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경찰 동료들한테는 정말 한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뭐 국민들이 저희를 혼내시기도 하고 비난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정말 이 헌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복을 입는 공직에 헌신을 함으로써 정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복의 품격에 맞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하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청주방송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지역분들께는 정말 지금 계절적으로 한참 지금 덥고 힘든 시기인데 우선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또 여기저기서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좀 한 분이라도 더 좀 나은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경찰이 때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눈높이에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 같은 존재가 저희 경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혼내주시기도 하지만 또 잘하고 할 때는 칭찬을 해주시면 아마 더욱더 국민들의 그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정말 경찰이 소중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앤 토론 시간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하고 견제하며 또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특히 지역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의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요. 현안이 산적한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 두 분 모시고 앞으로 임기 2년간 어떤 각오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지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이양섭 의장, 청주시 의회 김현기 의장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양섭 도의장님께 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 또 2년을 책임질 막중한 임무를 또 맡게 되셨는데요.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슈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 취임해 11개 시군 순방,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 등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의정활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달여 넘게 의정활동을 해보니 충북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 의회에 의정 방향을 알리고 더 나은 충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석 도의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후반기 도의장님이 되시면서 나는 이제 의장으로서 전반기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차별화하고 싶다. 이렇게 도의회를 한번 이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회를 좀 그리셨나요? 네, 지난 2년은 공부 잘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집중했던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일하는 의회를 넘어 진정으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예산, 정책 연구 기능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시군 순방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충청북도회가 제대로 일하며 충북 발전을 견인할 각오입니다. 네. 또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 효율성의 중심을 두고 우수의정 활동 사례 발굴과 의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는 의장으로서 제 임기 내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구 소멸 대응, 환경, 민생 경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도내 지역 현안 문제를 좀 더 빨리 개선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현안인 인구 소멸 대응, 미호강,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인구 소멸 대응, 환경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발빠른 현장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해결책과 실질적인 조례 또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장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후에 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존경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단위 행사나 회의에도 참석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에 휴일에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의회에 등원해서 의회 사무국 결재라든가 민원 해결, 집행기관 각종 현안 업무 보고와 토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루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네. 최근에는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회장까지 맡게 돼서 충북 지역 공통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준엄한 뜻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만들어 시민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청주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근데 또 바빠지셔가지고 체력은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체력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 청주시 의장님으로서 아까 이제 도의장님께도 드린 질문인데, 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의장이 되면 좀 이렇게 의회를 좀 이끌고 싶다. 그런 차별화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제3대 청주시 후반기 의회는 네.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를 의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되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또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살펴보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변화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귀 기울이며 모든 문제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다양한 민생 현안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도 의장님과 시 의장님이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연배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같은 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네. 도의원, 시의원으로서 아주 친분이 좋습니다. 아, 오랫동안에 예. 이렇게 많이 예. 만나셨나요? 예. 그러면 서로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 말씀 우리 또 시 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님은 이제 선배 칭찬? 의원으로서 네네. 소통을 많이 해왔고 소통. 또 운동선수로서의 역할도 많이 해오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체육인으로서 그 역할도 많이 해오신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자자하게 또 저도 느끼고 지역 우리 시민들 도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네네. 2년이 아마 튼튼한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니 운동 선수세요? 네, 운동선수입니다. 어떤 운동? 레슬링 레슬링이요? 레슬링을 하세요? 예,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지금도 뭐 이렇게 운동 지금은 스포츠 관련해서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뭐 충청북도 그 내승협회장 내놓고는 뭐 이제 내 건강 관리 위해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또 일가견이. 네. 그러면 또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우리 이항섭 도의장님은 또 우리 어떤 그 분이신가요? 이항섭 도의장님은 네네. 뭐 섬세하고 또 모든 게 매사에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모든 일이나 도의 뭐 지금 현재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네. 잘하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가 현재 뭐 역대에 없던 도의장이나 시의장의 그런 관계로다가 2년 동안 열심히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또 친분도 있으시고 또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할 때는 하시면서 도와 시를 좀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 그 강점이 있으시잖아요. 네. 나는 나의 이런 강점이 도의회 또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강점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의 강점 아까 네네. 우리 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친화력을 친화력. 친화력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충북 시민, 청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같이 우리 의장님과 함께 잘 만들어서 도의회가 또 리더를 해줘야만 우리 시의회나 또 시군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고 네. 이번에 11개 시군 순방하면서 각 시군 의장님들도 많이 만나 뵈고 많은 대화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교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협의회장으로 또 선출되셨잖아요. 우리 김영기 의장님이. 네. 어떤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신 만큼 같이 저와 또 소통하고 앞으로 11개 시군의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청해서 저도 충북 도지사님께 또 제기하고 또 집행부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충북 도민 전체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항섭 도의장님께서는 친화력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주셨고 또 우리 시 의장님께서는 나는 이런 게 강점이다. 저는 우리 그 후반기 우리 그 의회 그 만장일 치르다가 이렇게 42명의 의원에 그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협력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어떠한 강인한 어떠한 그 정신으로서 체력으로서 그 시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2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소통과 사실 친화력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또 의장 역할은 또 의원 간의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데 그런 어떤 무기들을 잘 활용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친화력 얘기하셔서 말씀하신 게 도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시군 순회를 이렇게 네.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의정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시군의 의견을 이제 충분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쭉 들어보시니까 현재 어떤 것들이 정말 심각한 현안이구나 그런 사안이구나 이렇게 하신 게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7월 2일부터 네. 7월 30일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고 각 시군마다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각 시군마다 해결해야 할 각기 다른 현안들이 많았지만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과 유지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도 전반적으로 이제 활력이 저하되고 많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 어려움이 많은 것을 겪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시군에서 건의할 사항으로는 도의회를 통한 시군과 시군의회 간 소통 확대, 특히 도비 보조 비율 상향을 해달라는 그 시군 의장님들의 그 제언이 있으셨군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전체 우리 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출생, 또 인구 유지 문제,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이 두 개를 전체 들으시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시의장님께서도 이제 시의장이기도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군 전체, 의회의 또 의장님이시잖아요. 네, 협의 회장님으로 이제 선출되셨는데, 시의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의 뭐 청주를 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의 시급한 현안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중부 내륙 특별법이 기재안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난해 제정된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중부 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기에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변 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되어 문인만 특별법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나 강원도나 전북도 특별법에는 중부 내륙 특별법보다 많은 지원과 특례 조항들이 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마련하고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와 함께 청주 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여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청주 국제공항은 지난해 연간 최다 이용객이 360만 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기장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동탄과 청주공항 광역철도가 개통되고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청주공항은 수도권과 충북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중부내륙 특별법 크게 또 청주공항 활성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앞서서 또 나의 강점은 이것이다, 또 각오, 그리고 또 이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도민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또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의 소속 정당이 또 국민의 힘이시고, 그리고 또 도지사님과 또 시장님, 청주시장님도 또 국민의 힘이니까 좀 의회 역할인 감시와 견제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겠느냐, 좀 미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충청북도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네.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네.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할 것이며, 또 도민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냉철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도정의 일침을 또 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원칙과 공정성을 준수하며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장님은? 네. 시장님과 의장이 제가 같은 당에게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네. 당의 이익을 앞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의회의 본질을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장인 저부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꼭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를 하겠습니다. 네. 대안 없는 비판은 비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정 현안을 풀어갈 합리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88만 청주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더욱 날카롭고 견고하게 견제와 감시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이 주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여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협치가 정말 이제 의회의 가장 큰 또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체가 있는지 또 뉴스를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갈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도 계속 충청북도는 이제 저출생과 관련해서 현금 지원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주시는 동참하지 않겠다, 또 이런 뉴스 보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청주시가 동참하지 않으면 인구의 이제 반이, 충청북도 인구의 반이 청주시다 보니까 거의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좀 중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설이 이게 좀 실체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마도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네. 현금성 저출생 대응과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다만 서로 도민과 시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도지사님과 시장님 간에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계속 일어난 게 또 크게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장으로서 갈등이 점점 커져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와 청주시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도민과 시민들이 좀 안정을 찾고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먼저 청주시는 청주 시민들이 저출생 그 해결 지원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열악한 시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시 재정을 감안해서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이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3가지 중에서 재정 부담이 좀 적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이제 10개 시군이 지금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차후에 그 성과가 나오면 네. 또 내년도 본 예산에서 청주시에 또 재정을 잘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시의장님 의견도 궁금한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설, 청주시 의회도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양섭 도의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우리 청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28% 정도밖에 안 돼요. 재정 자주도는 도내 시군 중 최하위 현재 청주시가 네.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입과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재원 조달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네. 충북도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주시에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열악한 시군 재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기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원만히 합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양석 의장님께서 우선순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사업의 우선순위 정책도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에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네, 추진해달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겠죠. 네네. 도의장님께서는 이제 또 지역구가 이제 진천군이시잖아요. 네, 또 의장, 비수도권 출신 의장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의원 해오실 때도 계속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충청북도 인구와 경제가 청주권에 사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시 의장님께서 88만이 청주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비청주권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이 더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죠? 비청주권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도내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먼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 제조업, 관광업, 첨단 산업 등의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가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비청주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점차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와 같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비청주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각 시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고
결국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와 충청북도 의회는 도내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균형 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주시 의회에서는 이제 그 1.8기 전반기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조금 시끄럽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이제 좀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가 이제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반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청주시의회 예산결산 특위는 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보이콧 등으로 1년간 재구실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후반기 예결 특위는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의원수와 위원장 선임 순서를 결정을 했습니다. 후반기 1년차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선출하고 2년차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의원수는 국민의힘이 7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청주시의회는 오는 26일 제89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특위 구성을 마친 뒤 이에 추경안 등을 처리할 방침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청주시의회는 42명의 의원 모두가 여야 갈등 없이 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집중하여 모범적인 협치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발돋움하는 청주시 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 분야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지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부분이 오송 참사, 안타까운 또 참사가 있었는데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 국민적으로도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이 안전 분야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관련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회 차원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해는 충북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재난으로부터 우리 지역과 도민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과제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강화하고 재해 우려 지역 등을 수시로 현장 점검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재개통이 잠정 연기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최종 재개통되기 전에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해 복구 공사는 물론 진입 차단 시설과 핸드레일 대피 시설 등과 같은 안전시설 보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네. 혹여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강력히 주문할 것이며, 그리고 참사 이후 충청북도가 수립해 추진 중인 충북안전 2030 프로젝트와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에 대해 예산안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의회 차원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청주시의회는 네. 지난해 오송 참사라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청주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안전 컨트롤타운 부재를 지적했고, 청주시는 올해 7월 1일자로 인구 100만 이하 기초자치 중 최초로 재난안전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청주시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운영함으로써 안전정책과 전문화, 재난대응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아낌없이 찾아온 장마철에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궁평 2지하차도 등 수해 위험적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실을 격려 방문하고 집중 호우 대비한 상황실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보면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한 과제로 삼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올해 장마는 일단 끝났지만 아직 태풍도 또 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무쪼록 조금 안전하게 올해도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끝까지 조금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책임도 또 무거우시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고요.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좀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시장 선출 과정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여야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2명 동료위원들이 만장일치 결정은 청주시의회 의정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상생과 협치를 보여준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여야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만 바라보고자 하는 청주시 의회의 마음에 담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여 무슨 문제든 여야 갈등 없이 해결함으로써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청주시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 의장님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 의장으로서 오직 도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펼쳐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끈 의장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민과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김영기 청주시의회 의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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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생 경제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